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금일은 15년 4회차 전기기능장 상과목 전기설비 56번서부터 60번까지, 이번에는 좀 시간이 늦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난 시간 55번까지 문제 풀어본 거를 복습하고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41번 문제.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1.0m. 42번.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답은 3번 멀티탭. 43번. 다음 중 특별 고압은? 4번 7000V 초과. 44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곳은? 답은 2번 밀폐된 장소. 45번 주성변압기의 1차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답은 1번 컷아웃 스위치. 46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케이블을 사용한 지진정설로. 47번 일반적으로 정크션 박스 내에서 사용되는 전선 접속 방식은? 답은 4번 와이어 커넥터. 49번 합성 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 절연 전선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관의 호칭을 말한다. 답은 3번 18. 욕한 거 아닙니다. 18. 49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답은 2번 과전류 차단기 또는 개폐기. 49-1번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과전압 전용 보호장치. 50번 전주를 건주할 경우에 A존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0m이면 땅에 묻는 표준 길이는 최저 약 몇 미터인가? 단 설계하증은 6.8 kN 이하이다. 답은 3번. 이거는 계산하면 1.6666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1.7 된 겁니다. 51번 전로의 지락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재 외함 등에 발생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답은 1번 누전 차단 장치. 52번 소백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여기서 제가 그랬죠. 가연성 분진은 합금캐. 답은 4번이죠. 케이블 공사,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연성 가스다. 그러면은 뭐예요? 금캐라고 했죠. 금캐. 다음 문제. 53번 가로 20m, 세로 18m, 천장의 높이 3.85m, 자금면의 높이 0.85m,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얼마인가? 답은 3번 3.16. 54번 전선의 도체 단면적이 2.5mm 스퀘어인 전선 3번의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의 2종 가요 전선관의 최소 굵기는? 답은 3번 17. 55번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답은 1번 클리퍼.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ACSR 약호의 품명은?
답은 4번이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철탑 관련된 이제 사진 자료 영상 설명하면서 AC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CSR의 이제 그 풀네임은 알루미늄 컨덕터 스틸 리인포스드거든요. 이거는 스틸로 만들어진 이제 알루미늄 도체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한국말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가운데 요 색깔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원형으로 칠해진 부분을 강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철로 돼 있고요. 그 옆에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선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동선 여기 뭐 경동선이라는 건 뭐 이제 그 순도가 99.9%의 구리로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고요. 연동선은 견동선보다 약간 좀 유연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은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하여 가벼움을 좀 강화시킨 그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버스덕트나 이런 것들 할 때 대전류를 쓰게 되면은 전류에 따라서 그 컨덕터 이제 구리 컨덕터를 쓰면 좋지만은 이게 무게 때문에 알루미늄 컨덕터를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강이나 아연 이런 이제 공정들의 정류용 변압기 쓸 적에 이제 정류구와 변압기 간에 연결을 할 적에 이제 알루미늄 컨덕터를 이제 버스바를 써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56번은 이렇게 생겼고 ACSR은 답은 4번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그래서 요게 플레임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57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는 이거 1번입니다. 답은 부동 스위치.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 일정 압력이 세팅된 일정 압력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스위치가 ON 하는 걸 말하고 또 압력이 빠지게 되면 OFF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타임 스위치는 우리가 뭐 24시간 타이머를 써가지고 뭐 타임을 만들 수도 있고 뭐 10초짜리, 30초짜리 이렇게 뭐 초를 가지고서 이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분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3로 스위치는 제가 예전 관련도 문제에서 3로 회로 배선을 좀 가지고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도가 좀 길거나 1층에서 뭐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적에 1층에서 불을 켜고 3층에서 불을 끈다. 이럴 때 또 3로 스위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동 스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한자성어를 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뜰부거든요. 뜰부. 그러니까 물에 떠 있다라는 거예요. 떠 있을 부. 떠 있을 부고요. 그다음 떠 있을 부입니다. 떠 있을 부. 그다음에 움직일 통. 그래서 이게 떠 있으면서 어떤 물이 차가지고 부표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작동되는 그런 이제 스위치를 말하고요. 부유물이 미리 정해놓은 수위에 도달했을 때 접촉에 의해서 작동되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게 부동 스위치라고 부르기보다는 레벨 스위치, 플로트 스위치 이렇게 좀 많이 부르고 있어요. 부동 스위치라고는 사실은 잘 부르진 않아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랬었어요. 보통 플로트 스위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는 레벨 스위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동 스위치는 어,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문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쓰셔야 되죠. 그 인터넷 찾아보면 부동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 스위치, 레벨 스위치, 플로트 스위치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저레벨, 고레벨 해가지고
이제 세선이 나와 있어요. 세선이. 그래갖고 우리가 플로트리스 스위치에 세선을 배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위와 고수위, 저수위와 고수위, 저수위와 고수위를 가지고서 저수위 때는 물을 보충해주고 고수위 때는 이제 물을 정지하는 거죠. 펌프의 작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할 때 우리가 부동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능사 시험이나 기능장 실기 시험에서 이게 수위 조절 회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배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후광 전선간의 관 호칭은 안쪽 지름 크기의 후광이니까요. 안쪽 지름 크기로 정하고 짝수로 표시하는데 기역과 니은. 그래서 이거 기역과 니은은 우리가 전선관에는 박광전선관과 후광전선관이 있어요. 후광전선관은 이제 좀 두꺼운 전선관, 이제 강도가 좀 높은 전선관을 말하고 박광전선관은 얇은 전선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로 우리가 두꺼울 후를 쓰기 때문에 두꺼운 전선관, 얇을 박막할 적에 우리 그 박이 그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얇은 박 해가지고 얇은 전선관은 박광전선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광은 우리가 이제 안찌름을 얘기하고 관의 호칭을 선정할 적에 안쪽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짝수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 박홀, 후자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박광전선관을 물어봤다. 그러면 박광전선관 같은 경우는 바깥지름에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 문제, 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광전선관을 보면은 여기 다 짝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후광전선관 짝수, 그 다음에 이게 내경 기준, 그 안쪽 지름 기준으로 합니다. 호칭이. 그렇기 때문에 안지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박광전선관은 여기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얇잖아요. 벌써 여기 벌써 표만 비교하더라도 얇고 두꺼움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보통 저희 플랜트에 있는 금속관 공사도 그 후광전선관들을 다 썼거든요. 두꺼운 거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썼고 금속관도 우리가 PVC 코티드 되어 있는 금속관들도 있어요. 특수하게 좀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58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제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점검 불가능한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안쪽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답이 4번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암기하세요. 암기. 가요전선간의 곡률 반지름을 제1종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다 저기 6배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2종을 물어봤잖아요. 2종이고 2종도 관의 제거가 쉬운 경우는 3배 이상인데 관의 제거가 부자유스럽거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6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외우실 적에 1, 2종은 기본이 다 6배다. 6배의 기준은 제거가 어렵거나 이럴 적에 6배고 그 외에 이제 2종에서는 관의 제거가 쉽다 그러면 3배 이상 이렇게 해갖고 저 구분해서 외워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리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게 우리가 보기를 이제 1, 2, 3, 4번 중에서 문제를 고르라고 할 적에 모든 전기 자격증 자격증 다 똑같아요. 애매모호한 거 하나만 딱 바뀌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해요. 그래서 배, 배수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많아요. 우리 금속관 그
그 곡률 반경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잖아요. 뭐 어려운 경우는 12배, 쉬운 거는 6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제 이게 밴딩에 대한 이제 기억자료 만들 적에 R 값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나중에 제가 요게 누적이 되면 이제 반지 이제 배수는 배수, 뭐 이격거리는 이격거리, 높이는 높이 이런 거대로 내가 또 따로 정리해 갖고 또 여러분들께 또 막 계속 돌릴 거예요. 보충 자료로. 그때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가요전성관이라는 게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할 적에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2문제씩 이렇게 나가고, 또 어쩔 때는 뭐 5문제도 나갔고, 휴일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지금 토요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12시 58분이에요. 이제 토요일 오전 12시 8분이죠.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은,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아마 영상이 07시에 올라가긴 할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찍어 놓은 게 이제 오늘 이제 07시, 이제 토요일 07시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문제가 이게 2문제씩 나간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지금 이 영상도 못 치고 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 시간에 퇴근할 적에 이 10분 아니면 알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들을 제가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규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 과정은 학원의 정규 과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론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관련도 문제를 보지만은, 관련도 문제가 회차가 3개,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본다고 하면 80문제입니다. 80문제. 그러면은 이거를 그 5개년치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8, 5, 4, 400문제입니다. 400문제 세 과목이면은 1200문제예요. 거기 안에서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이게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또 요점 정리를 계속 해드리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1종으로 물어보면 6배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종만 계속 풀다가 1종 나오면은 이게 6배일까? 6배일까? 갖고 또 엄한 거 찍는다고요. 5배나 3배 찍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알려면은 명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 주는 것만큼은, 암기하세요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참고하세요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실무랑 연결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를 다 소화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현업에서도 좋고, 나중에 뭐 산업기사나 기사로 넘어갔을 적에도 좋고, 이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접속 방법은 참고하세요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게 이제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리 커플링, 컨비네이션 커플링,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앵글 박스 커넥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리 커플링은 가요전선과 그 상호간 접속을 할 적에 이제 스프리 커플링을 하는 거고요. 컨비네이션 커플링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할 적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는 가요전선관과 뭐 박스 접속 시 사용하는 겁니다. 박스라는 거는 풀박스, 정크션 박스, 콘크리트 박스 다 나오는 겁니다. 스위치 박스. 그 다음에 4번째 앵글 박스 커넥터는 직각계소에서 그 가요전선관과의 박스 접속 시에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요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로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요전선관의 접속 방법 중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여기 3개 적어놓고 엄한 거 하나 딱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60번. 오늘 이제 15년 4회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저고와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궤도 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거 답은 6.5m입니다. 요거는 15년 1회차 52번 문제는 인입선 문제를 가지고 철도, 도로 뭐 이런 횡단하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외우시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고와 가공전선로의 경우는 KC 이제 기준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저고와 가공전선로의 경우는 도로 횡단 같은 경우는 저고압입니다. 저고압. 도로 횡단하는 경우 6m 이상, 철도 횡단은 6.5m 이상, 횡단 보도교 위에서 3.5m 이상인 경우는 나전선, 고압전선의 경우는 3.5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절연전선이라고 문제에 딱 주어졌다. 그럼 3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5m 이상,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라는 문구가 문제에 있으면 4m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철도 또는 궤도잖아요. 철도 횡단이잖아요. 궤도, 철도 6.5m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고압이라는 거를 줬지만은 여기 특고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35kV 이하로. 그러면 도로횡단 같은 경우는 도로횡단, 철도횡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고와 가공전선로 이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철도횡단, 도로횡단은 이제 특고압이든 고압이든 일단은 35kV 이하상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에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전선, 고압전선의 경우는 이제 4m인데 그 3m 이상은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는 3m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다르죠. 요거랑 요게 다르고 미터 수는 얘는 똑같은데 절연전선인 경우고 얘는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그래서 구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기타의 경우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저고와 가공전선로에서는 기타의 경우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높이 차이가 있었지만은 35kV 이하에서는 기타의 경우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5m 동일합니다. 얘는 그냥 기타의 경우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5m입니다. 그냥. 그리고 3번 그 외에도 35kV 초과 160kV 이하와 160kV 초과로 기준이 더 있긴 하지만은 요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고 또 나오다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 문제를 이걸 외워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지금 15년 4회차지만은 요 문제가 가지고서 나중에 도로 횡단하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횡단 보도교 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라고 하고 35kV 이하로 해놓고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제가 암기하라는 사항, 요것도 다 암기입니다. 암기. 요거 다 암기. 요거 지금 별표 요건 다 암기입니다. 암기. 적어놨네요. 암기하세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15년 4회차 3과목 60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15년 4회차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16년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회차.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